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윤희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마스터 자기소개서 그 세부 항목별 작성 방법 8번째 시간이고요.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작성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스터 자기소개서 항목 제가 8개 선정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렸고 그 8개가 뭔지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하나씩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죠.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네, 이 항목에 대한 작성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그 마스터 자기소개서 그 8번째 시간이 끝나면 이제 다음 그 영상부터는 면접 관련 영상을 제가 별도로 촬영을 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 시청 바랍니다. 네.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인데요. 사실 기업에 따라서는 지원 동기 따로 입사 후 포부 따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네.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한테 정말 불리합니다. 왜냐면 사실 입사 후 포부가 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입사 후 포부 500자 쓰기 진짜 힘들거든요. 소설 써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따로 쓰라고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근데 다행히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이렇게 묶어서 한 번에 쓰라고 그러면 해볼만 하죠. 왜냐면 지원 동기는 사실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뭔가 쓸 게 있습니다. 근데 입사 후 포부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소설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근데 인턴십이나 이런 걸 해봤다면 그래도 뭔가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고 회사를 다녀본 거니까 그래도 뭔가는 조금 쓸 게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쓸 게 없어요. 회사 가면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쵸? 그런 말 있죠? 한 손에 커피 한 손에 도넛? 아침에 출근하면 그런 줄 알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몰라요. 어떻게 회사에 가면 돌아가는지 일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상상의 나라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서 자소설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예. 경험을 해보고 지금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거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입사 후 포부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입사 후 포부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자, 그러면 기업들이 어떻게 자소서 문항을 내고 있는지 봅시다. 네. 어느 회사, 우리 회사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기술하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지원한 동기와 입사 후 기여하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씩 문항이 달라요. 하지만 입사 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입사 후에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하겠다. 뛰어난 사원이 되겠다. 뭐 이런 걸 써야 되잖아요. 입사 후 포부에 가깝죠. 네. 자, 그러면 요 질문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요. 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지원한 동기와 입사 후 기여하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첫 번째, 대기업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 많은 기업 중에서 왜 꼭 그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를 적어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그렇게 써놨죠. 나 삼성전자만 지원한 거 아닌데, 하이닉스도 지원했는데, 이렇게 지금 제가 썸네일에 써놨잖아요. 네. 근데 기업은 왜 우리 삼성전자에 지원했어? 다른 회사에 지원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싶어요. 왜 하이닉스가 아니라 왜 삼성전자에 지원한 거야? 우린 다 했는데, 두 군데 다 했어요. 우리는, 그쵸? 차마 입으로 말할 순 없지만, 우린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업은 그거예요. 그걸 알고 싶어요. 왜 하이닉스가 아니고 왜 삼성전자야? 이해되세요? 네. 왜 대상이 아니고 왜 CJ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왜 KBS가 아니라 MBC야?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은. 왜 꼭 우리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거니? 이거를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 같이 이렇게, 우리가 쉽게 좀 평상시에 접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뭐 그 제품을 뭐 우리가 접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서비스를 접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 광고를 많이 접한다든가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그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들을 만들어 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는다는 거죠. 하지만 중견이나 중소기업들은 내가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알게 된 기업이지 사실 내가 평소엔 잘 몰랐던 기업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해당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적는 게 중요하죠. 그게 지원 동기가 되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굉장히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나가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 내가 보니까 삼성전자는 정말 대단한 글로벌 기업이다. 특히 나는 AI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향후에 AI 분야에서 아주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뭐 세계를 선도해 나갈 그럴 기업이라고 생각이 든다. 나는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원한 동기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분야는 4차 산업혁명의 씨앗이다. 제가 늘 주장하는 건데, 반도체 분야는 4차 산업혁명의 씨앗이다. 반도체 안 들어간 데가 아무 데도 없으니까요.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바로 그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세계 굴지의 기업이 삼성전자다. 나는 그래서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에서 반도체 엔지니어로, 최고의 반도체 엔지니어로 성장해 나가고 싶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난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 지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듣도 보도 못한 기업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취업하다 보면 뭐 대기업 잘 안 되면 중견이나 중소기업 쓰잖아요. 근데 사실 난 그 기업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막 그 기업을 찬양하면서 내가 그 기업에 지원한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쓰라고요? 내가 인사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이런 것들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과 중견이나 중소기업이 지원 동기 쓸 때 첫 시작이 달라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질문에 보통 보면 앞부분엔 지원 동기를 쓰고 뒷부분에 입사 후 포부를 씁니다. 혹은 입사 후 기여하고 싶은 바를 쓰죠. 기여하고 싶은 바가 포부니까 같은 얘기죠. 예. 뭐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가겠다. 이렇게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지원 동기를 먼저 쓰고 입사 후 포부를 뒤에 쓴다. 그리고 지원 동기의 첫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을 쓰는 것이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 얘기를 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 지원 동기의 두 번째 부분에는 해당 기업의 발전 가능성이나 사업 분야의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적습니다. 혹은 해당 기업이 현재 발전된 위상에 대해서도 좀 적고 현재까지 발전해온 위상에 대해서도 좀 적고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적고 그리고 사업 분야 그러니까 앞으로 반도체 사업 분야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적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분야에서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 것이다. 뭐 지금도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적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내용은 적기가 쉬워요. 왜요? 기사 검색이나 아니면 홈페이지나 삼성전자 홈페이지 검색이나 아니면 반도체 협회 홈페이지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팩트 위주로 적으면 되니까 내가 말을 지원해서 적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되게 적기가 쉬워요. 그래서 뭐 반도체 때문에 내가 삼성에 지원한다. 그러면 향후 반도체 사업 분야의 발전 가능성 이거 얼마든지 쓸 수 있죠. 그리고 삼성의 지금까지의 위상과 앞으로의 반도체 분야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지원 동기의 세 번째 부분, 지원 동기를 지금 나누어서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 네. 지금 마지막 부분에는 내가 준비된 인재라고 쓰셔야 돼요. 그쵸? 네, 내가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준비된 인재다. 그러려면 뭘 써야 돼요? 갖추고 있는 직무 역량을 좀 쓰시면 돼요. 그래서 직무 역량 항목에서 쓰셨던 어떤 직무 능력에서 조금 간추려가지고 조금 내용을 정리해서 여기다가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내가 지원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인재다라는 것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입사 후 포부로 넘어가죠. 그래서 내가 이제 지원 동기를 썼어요. 그럼 나는 이런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 어때요? 내가 회사에 만약에 입사하게 된다면 나는 앞으로 회사에 이러이러한 기여를 하는 인재가 되겠다. 이렇게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사 후 포부에는 소설을 쓰시면 안 돼요. 앞에 지원 동기가 팩트 위주로 썼었잖아요. 그쵸? 네. 사실은 팩트 위주로 쓰셔야 돼요. 입사 후 포부도.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회사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회사 업무에 대한 팩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그 회사의 그 직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과 인터뷰한 다음에 그 내용들을 주워 듣고 쓰는 것이 제일 좋아요. 직무 현장 이해를 근거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업의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쓴 걸 보면 굉장히 준비 많이 했네, 많이 알아보고 썼네, 현장을 많이 이해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소설을 썼구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쓴 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썼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현장 이해를 근거로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리고 최근의 추세는
회사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회사에서 뛰어난 인재가 되어서 회사의 성과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써야 되잖아요. 그럼 회사에 뛰어난 인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끊임없이 자기개발 노력을 멈추면 안 되겠죠. 끊임없는 자기개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역량 개발 중심으로 씁니다. 자, 역량 또 나왔어요. 지식, 기술, 태도죠. 근데 태도보다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지식, 기술이 중요해요. 태도만 가지고 입사업 포부를 쓰면 정말 소설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지식, 기술 위주의 역량 개발 중심의 입사업 포부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향후에 이런 반도체 분야에서 이런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이런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런 자격증도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짬짬이 틈날 때마다 자격증 공부를 해서 이런 자격증도 취득하겠다. 그 다음에 어학 능력도 지금보다 더 높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뭐 공부해서 뭐 어학 능력을 어느 레벨까지 갖추겠다. 이렇게 쓰시라는 거죠. 그래서 역량 개발 중심의 입사 후 포부를 쓰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 입사 후 회사에 어때요? 기여할 수 있는, 그쵸? 반도체 사업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것이 입사 후 포부를 역량 개발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제 지식 습득해라, 뭐 자격증 취득해라 이러니까 어때요? 아, 대학원을 간다고 써야겠구나. 아, 박사 과정에 입학한다고 써야겠구나. 천만의 말씀.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예. 대학원 진학해서 공부하겠다. 박사 과정 입학해서 뭐 회사 다니면서 박사학위 취득하겠다. 회사들이 반겨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보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겠다. 절대로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쓰는 거 아닙니다. 대학원 진학, 박사과정 입학 쓰지 마십시오. 그냥 회사 일 열심히 하겠다고 쓰셔야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팁 마지막에 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스터 자기소개서 작성법 세부 사항에 대해서 세부 항목 작성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8번째 시간이었고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면접에 대한 내용을 제가 중심으로 해서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마스터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쭉 8번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 면접 관련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